노이엘리브.com 무료 전자도서관 http://노이엘리브.com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자의 모든 책 http://노이엘리브.com/오서/푸틴 밑줄 블래디미어.html 다른 형식의 동일한 책 http://노이엘리브.com/복/푸틴 밑줄 블래디미어/인터뷰 밑줄 네메트스커모 밑줄 이즈더니어 밑줄 빌드.html 독서를 즐기십시오. 블라디미르 푸틴과 독일 간행물 빌드와의 인터뷰 녹취록. 질문: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냉전 종식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과 위기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수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핵심 질문으로 바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단계부터 모든 것을 잘못했고 유럽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유럽의 분단은 극복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장벽은 단순히 동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상호 비난, 오해 및 위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연방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뮌헨에서 한 안보회의에서 잘 알려진 연설을 한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합니다. 내가 뭔데 이상하다고 했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NATO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한 연방공화국의 시민인 에마어 워너의 당시 NATO 사무총장에 의해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시 일부 독일 정치인은 이에 대해 경고하고 예를 들어 이간 바어와 같은 자체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당연히 독일 언론인을 만났을 때 방금 제기한 문제에 어떻게든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1990년 소련 지도부 당시 일부 독일 정치인과의 대화를 기록 보관소에서 가져왔습니다. 바어 씨를 포함하여. 이것은 출판된 적이 없습니다. 큐 인터뷰인가요? 블라디미르 푸틴 아니요. 이것은 독일 정치인 겐셔, 골, 바어와 소련 지도부 사이의 작업 대화입니다. 고어버차프, 에마어 펠리는 당시 중앙위원회의 국제부서를 이끌었습니다.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90주년을 맞이한 이 대화에 대해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며 당신의 독자가 될 것입니다. 이간 바어 씨의 말을 보십시오. 이것은 1990년 6월 26일에 말했다. 에마어 바어는 구체적인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중심에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NATO로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동독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중부 유럽 전체는 소련과 미국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의 연합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조직으로서 NATO의 군사 구조는 중부 유럽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당시 이미 유럽 정치의 족장이었고 유럽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소련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NATO와 소련이 이에 동의한다면 나는 모스크바에 전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에서 깊은 의미를 보았고 냉전 시대에서 벗어나려면 형식을 완전히 변경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는 아직 모스크바에 오지 않았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모르겠습니다. 1990년 2월 27일자 대화입니다. 이것은 소련 측과 독일 정치인 측의 팔린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 엔드샵 8210 이간 바어 씨와 보이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어 씨가 경고했습니다. 그는 군사 구조를 동쪽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북대서양 블록. 우리는 유럽 전체를 통합하는 공통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경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NATO의 인프라가 동쪽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확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들이 되풀이하는 만트라로 수천 번 들었습니다. 국가는 자신의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전반적인 국제 안보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 확장하지 않고 자체 조직을 확장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NATO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귀하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기쁘지만 조직을 확장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의 미래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지난 20에서 25년 동안 특히 소련이 붕괴되고 세계 제2의 권력 중심이 사라지자 세계의 영광과 권력, 번영의 정점에 단독으로 머물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으로 전환하려는 욕구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간섭하는 곳에서 운이 구식이라고 즉시 선언되었습니다. 나토의 동방 확장과 더불어 안보 분야에서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등장했다. 이 모든 것은 이란의 핵 위협을 막는다는 구실로 유럽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란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할 유인이 없을 것이며 이 유인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의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제 제재 해제 문제가 고려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IAEA의 통제하에 있으며 첫 번째 우라늄은 이미 처리를 위해 러시아 영토로 옮겨지고 있으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터키, 루마니아, 폴란드 및 스페인과 양자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기능해야 하는 해군을 주둔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위치 영역이 이미 생성되었고 폴란드에서는 18년 어딘가에 생성될 예정이며 터키에 레이더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리비아, 일부 다른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마, 올라가지마, 실수하지마.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서방에 대해 일종의 반서방적이고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만, 이미 100만 명의 난민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서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친서방적이었습니까? 질문. 내가 이해하는 한, 당신은 당신의 나라와 관련하여 서양이 저지른 실수를 요약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5년 동안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은 1990에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국가 이익을 충분히 명확하게 공식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물론입니다. 질문. 우리는 당신이 독일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을 맞아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은 역사상 러시아와 독일이 지금처럼 가까운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순간에 대한 이 친밀함이 무엇을 남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두 민족 간의 상호 공감 앤드 샵 8210.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의 기초입니다. 질문. 여기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A 시도에도 불구하고 앤드 샵 8210. 귀하의 시도, 동료의 시도에 앤드 샵 8210. 언론과 반러시아 선전의 도움으로 우리 관계를 망치기 위해 여전히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독일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독일은 주로 바다 건너편에서 언론에 매우 강력한 외국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서양 측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합산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명명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후 우리는 러시아 내부에서도 동일한 복잡한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산업 생산의 감소, 사회체제의 붕괴, 분리주의, 그리고 가장 명백한 국제테러 공격이다. 물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탓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국제 테러리즘이 사용되었고 아무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반대로 #8 210 러시아 반국가 세력은 정치적, 정보적, 재정적, 때로는 무장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8 210 이것은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순간 우리는 대화가 대화이고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 독일 관계에 관하여 실제로 2005년에 그들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더 나아가 매우 성공적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우리 무역은 8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협력 덕분에 독일에서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중동, 특히 이라크에서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협력 확대를 위해 매우 진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많은 독일 기업가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수천 개의 기업이 설립되었습니다. 시민들 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인도주의적 접촉이 발전했습니다. 동시에 공개 포럼 피터즈버그 다이얼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역액이 83에서 850억 달러라고 했는데 올해 첫 달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연말에는 400억 미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행사에서 연방 총리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작년에 7번 만났고 그녀와 20번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연간의 문학과 독일어, 그에 따라 독일과 러시아에서 러시아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청소년 교류의 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8 210, 즉, 관계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이 계속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다. 질문: 당신의 진술에서 내가 이해하는 한 NATO는 당시 동유럽 국가들에게 그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NATO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물론이죠. 질문: 그러나 이것은 NATO 헌장에서 수정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하지만 누가 헌장을 작성합니까? 사람들. NATO는 원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헌장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기준이 필요하고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왕좌에 앉으십시오. 그래서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똑똑하고 늙은 독일인 이간 바워 씨가 제안한 대로 했다면 그들은 유럽을 통합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었을 것이고 이러한 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상황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통렬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 2명의 푸틴이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8 210, 미국인과의 연대를 선언한 2007년까지 슈로더는 그의 친구였으며 2007년부터 또 다른 푸틴이 나타났습니다. 2000년에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절대 대립해서는 안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우 직접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 푸틴을 언제 되찾을 수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나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 젊음을 느낀다. 나는 슈레더의 친구였고, 여전히 슈레더의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문제에 대한 태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9월 11일 제가 제일 먼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테러 공격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도 프랑스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만났습니다. 그들이 슈로더의 말을 듣고 시락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오늘날 파리에서 테러 공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리비아 및 기타 중동 국가에서 그러한 테러리즘의 급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공동의 위협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유럽과 전 세계의 모든 국가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테러뿐 아니라 범죄, 인신매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8 210 많은 일반적인 문제.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문제 또는 다른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과 동의해야 할 때마다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입장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매번 우리를 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끔 경청하고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무언가에 동의하고 공통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나을까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뉴욕에서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질문, 저는 오늘날 이슬람 테러리즘과의 싸움의 도전이 너무 첨예해서 이 싸움에서 서방과 함께 러시아를 다시 결속시킬 수 있지만 크리미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크리미아는 서방과의 공동 협력을 위험에 빠뜨릴 가치가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크리미아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문, 경계 변경. 블라디미르 푸틴,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8 210 250만 명. 이들은 쿠데타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쿠데타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키예프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후 쿠데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장식하든 그 당시 권력을 잡은 극도로 민족주의적 세력이 부분적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특히 크리미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다른 모든 지역보다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가 더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았고, 누구도 점령하지 않았고, 아무데도 쏘지 않았으며, 크리미아 사건의 결과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2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군대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국민 투표에 와서 투표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질문,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8 210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국민은 투표한 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영토나 국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운명이다. 하지만 #8 210 그것은 유럽 세계 질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NATO 확장 측면을 포함하여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이것은 중요합니다. #8 210 항상 국제법을 존중합니다. 크리미아의 경우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코소보의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주권 문제를 결정할 때 중앙당국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에게 정직한 진지한 출판물이라면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일 연방공화국 대표의 연설을 기록 보관소에서 선택하여 인용하십시오.
제 생각에는 미국 국무부가 쓴 편지나 영국 대표의 연설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쓰여진 것을 읽으십시오. 코소보는 독립을 선언했고 전 세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질문: 전쟁 후? 블라디미르 푸틴: 아니요. 의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국민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미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첫째, 크림 의회는 2010년에 선출되었고 크림은 우크라이나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미아가 우크라이나의 일부였을 때 선출된 의원들이 모여 독립에 투표하고 국민투표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러시아와의 통일을 위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또한 귀하가 올바르게 말했듯이 코소보 사건은 수년간의 전쟁과 실제로 유고슬라비아 폭격과 베오그라드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 NATO 국가의 개입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코소보의 코소보인들이 자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왜 크리미아 주민들은 똑같은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러시아와 우리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원한다면 엔드샵 8210 유럽과 전 세계의 이웃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항상 최소한 하나의 상황, 하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엔드샵 8210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고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고 매번 변경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의 겸손한 종 엔드샵 8210 친구 또는 친구가 없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는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구축됩니다. 나는 친구도 아니고 신랑 신부도 아니며 러시아 연방 대통령입니다. 1억 4,600만 명.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이 있고 나는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립적인 방식이 아니라 타협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물론 모두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할 것입니다. 질문: 크리미아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단계의 결과로 메르켈 여사의 주도를 포함한 서방이 러시아 인구가 속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블라디미르 푸틴: 알다시피 러시아 국민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과 마음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정의가 엔드샵 8210 그것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다음은 러시아와 크리미아의 통일입니다. 엔드샵 8210 이것은 공정한 결정입니다. 서방 파트너의 반응에 관해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능력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이 주된 실수이지만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호 성장의 기회를 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리석고 해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가 독일과의 무역액이 83에서 850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 공동 작업의 결과로 독일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제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습니다. 엔드샵 8210 외부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현 상황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물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 엔드샵 8210 그것은 우리 전통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는 피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유가가 높을 때 석유 수입을 현재 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석유 및 가스 적자는 제 생각에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된다. 질문: 예산 적자? 블라디미르 푸틴: 우리는 공유합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적자가 있고 석유 및 가스 이외의 수입이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로부터 얻는 수익이 있고 다른 모든 것도 공유합니다. 전체적인 적자는 적습니다.
그리고 석유와 가스가 아닌 것을 청소하면 석유와 가스에서 너무 커집니다.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는 비석유 및 가스 수입의 상당 부분을 매장량으로 보냅니다. 지출을 자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상비로 석유 및 가스 수입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면 경제가 향상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석유 달러로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수입이 높을 때, 특히 하이테크 산업에서 자신의 발전이 저해됩니다. 우리는 현재 GDP가 3.8% 감소하고 산업 생산이 엔드-8 210, 3.3%, 인플레이션은 12.7%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많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외 무역의 긍정적 인균형을 유지하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경제 내에서 완전히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약 3,400억 금과 외환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착각할 수 있지만 3,000억입니다. 그리고 각각 약 700조, 800억 달러의 정부 예비비 2개, 하나는 엔드-8 210, 70, 또 다른 엔드-8 210, 80. 우리는 점진적으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소위 수입 대체를 포함하여 모든 범위의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이것이 바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입니다. 질문: 당신은 앙겔라 메르켈 연방총리와 크림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제재 문제에 대해 자주 논의했습니다. 그녀를 이해합니까? 당신은 그녀를 믿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네. 그녀가 매우 성실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작동해야 하는 특정한 틀을 가지고 있지만 진심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민스크 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제재 문제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민스크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주요 작업은 오늘날 키예프 당국의 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터무니없는 극장의 성격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키예프가 해야 할 일을 모스크바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결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정치적 이슈이며 그 중심에 엔드-8 210, 개헌. 이것은 민스크 협정의 11번째 항목입니다. 헌법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을 모스크바에서 내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2015년 말까지 발효되는 우크라이나의 헌법개혁이라는 모든 것을 표시했습니다. 포인트 11. 2015년이 지났다. 질문: 개헌은 모든 적대 행위가 끝난 후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쓰여졌나요? 블라디미르 푸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영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항목 9 엔드-8 210, 2015년 말까지 헌법개혁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에 기초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경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회복하며 이는 11항의 이행, 즉 헌법개혁의 이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먼저 헌법개혁, 정치적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신뢰의 분위기 조성과 국경 폐쇄를 포함한 모든 과정의 완성입니다. 유럽 파트너 엔드-8 210, 독일 수상, 프랑스 대통령 엔드-8 210, 어떻게든 이러한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나는 그들 자신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의 변경 사항은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여기에서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과도기 조항을 도입하고 이전에 채택된 이 영토의 특별 지위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헌법에 도입한 이 법은 겨우 3년 동안만 채택되었다.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파리에서 만났을 때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이 법에 다른 성격을 부여하고 영구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수상 모두 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도 의결되지 않았고 법은 영구적인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키예프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그들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스크바에 어떻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질문: 현재 연방 총리에 대한 귀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한때 그녀의 많은 자질에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질문: 그래서 당신은 그녀를 존경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지금도 그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그녀가 매우 성실하고 매우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신뢰 수준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질문자: 이제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방 총리 부인이 2007년 1월 소치에서 당신을 방문했을 때 그녀가 개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반대로 나는 그녀에게 내 개를 보여줄 때 그녀를 기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질문: 대통령님, G7 형식을 G8 형식으로 복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둘째, 러시아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말을 지역 강국으로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나는 이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미국 대통령은 파트너, 다른 국가에 대해 누구에게나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예외적이라는 그의 의견을 내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나는 둘 중 하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일종의 초강대국인 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비싸고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5위 또는 6위입니다. 이제 제가 언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우 좋은 발전 전망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약 6위입니다. 러시아를 지역 강국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어떤 지역에 대해 이야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지도를 보고 말해야 합니다. 유럽 부분이 뭐죠? 아니면 알래스카와 중국을 의미한다면 일본과 미국이 이웃한 동부 지역은 아시안 파트인가요? 아니면 남쪽 부분입니까? 아니면 북쪽을 보세요. 사실 북쪽에서 우리는 북극해를 가로질러 캐나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남쪽에서? 어디? 어떤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다른 나라에 대해 경멸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8 210 이것은 자신의 독점성을 증명하는 다른 측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Q:8는 어떻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우리는 2014년에 G8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7개국의 외무장관들 사이에 항상 개별적으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G8의 본격적인 회원이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이 쓸모없는 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회의 토론, 일부 공동 솔루션 검색은 항상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존재가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논의된 문제 중 일부에 대해 적어도 일부 대안적인 의견이 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G20, APC&8 210, 동쪽, BRICS 내에서 우리는 2014년에도 G8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가지 않았다 &8 210,
그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우리에게 오기로 결정했다면 엔드샵 8210, 맙소사,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아직 어디에서도 표를 사지 않았습니다. 질문 묻고 싶습니다. G8의 틀이 아니라면 NATO를 통해 협력이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러시아 NATO 이사회가 있었고 합동 기동이 열렸습니다. 이 협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전망을 포기해야 합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얼마 전에 이 위원회는 거의 발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며 제 생각에는 러시아의 형성에 관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엔드샵 8210, 이탈리아. 러시아 NATO 이사회의 틀 안에서 G8 안에서 협력을 방해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공동 논의할 주제가 있다면 모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지만 사랑은 상호적이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일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마세요. 질문 현재 러시아와 NATO의 관계는 불행하게도 협력 단계가 아니라 대결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터키 군대가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했으며 러시아와 터키 군함의 위험한 수렴 사례가 점점 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 전개가 어느 단계에서 냉전을 열전으로 실제 적대 행위로 확대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터키 엔드샵 8210, 나토의 회원. 그러나 발생한 문제는 터키의 NATO 가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도 터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터키 지도부는 전쟁 범죄에 대해 러시아에 설명하는 대신 테러리스트를 공격하던 우리 군 폭격기를 격추하고 보호를 위해 NATO 본부로 달려갔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이상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터키에 대한 굴욕.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NATO는 회원국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아무도 터키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터키가 세계 어딘가 가장 가까운 국가에서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NATO가 이러한 모든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독일과 같은 NATO 회원국이 터키가 인근 영토를 개발하도록 도와야 함을 의미합니까? 이런 일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러시아가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하여 안보 이익을 방어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질문 이제 시리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도전과 씨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한 합동 투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방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시리아의 러시아 군대가 이슬람 국가의 군대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사드와 차례로 싸우고 있는 반군과 싸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즉, 러시아가 잘못된 것을 폭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그들은 모두 거짓말을 합니다. 이 논문을 뒷받침하는 비디오 자료는 우리 조종사가 테러리스트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평가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미국 조종사들은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의 쿤두즈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병원을 실수로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죽었고 의사도 고통받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 침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빨리 잊습니다. 그들은 몇 번 말했고 그것을 천 아래에 두었습니다. 외국인이 있다고 몇 번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더군요. 파괴된 결혼식을 이제 누가 기억합니까? 한 번의 타격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는 지속적으로 복제됩니다. 엔드샵 8210, 조종사가 민간 목표물을 공격한다는 사실에 대해.
예를 들어 수천 대의 연료 트럭과 석유 운반선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송유관을 평화로운 대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종사가 그러한 대상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공격합니다. 프랑스인 누구에게나. 질문. 하지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자국민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어사드가 당신의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알다시피 이것은 항상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결국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분쟁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처음에 막대한 돈, 무기, 무장 세력으로 외부에서 지원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규모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갈등에서 불행히도 우리의 큰 유감스럽게도 민간인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을 수호하고 이러한 위헌 행위에 맞서 싸우는 정부입니까? 아니면 정부에 대항하여 그러한 무장 투쟁을 조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동맹국이 아닌 아사드의 동맹국, 우리는 시리아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리아 상황이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발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이집트의 엘시시 대통령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책임을 지지 않고 용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손에 국가를 장악하지 않았다면 이집트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일 리비아가 일어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 국가의 정당한 힘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에 관한 것입니다. 이라크와 같은 국가와 리비아와 같은 국가에서 신흥 권력 구조를 재건하고 통합하십시오. 예를 들어 소말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권력을 통합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정치적 개혁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시리아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가 헌법 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모두에 대한 조기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국민만이 국가를 누가 어떻게 통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만 안정과 안보의 상황을 만들고 경제 성장과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조건을 만들고 유럽으로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질문. 하지만 아사드는 자신의 인구를 파괴하도록 허용한다면 정당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그는 자신의 인구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손에 무기를 들고 그에게 온 자들과 싸운다. 그리고 민간인이 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면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과 무장 조직을 돕는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곳에서 모든 것이 잘되고 모두가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의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헌법과 그 채택에 대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질문. 예상과 달리 아사드가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에게 당신의 나라에 망명할 기회를 주겠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알다시피 이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노든 씨에게 망명을 줬는데 아사드에게 주는 것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첫째, 시리아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아마도 어사드는 아무데도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 당신은 우리의 동맹인 아사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시스와 싸우고 있는 무장 반군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시스에 맞서 싸우는 어사드에 대한 무장 반대.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합동 행동을 조정하고 공습으로 전선의 여러 부문에서 그들의 공격 작전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아이시스와 싸우고 있는 수천 명의 무장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사드군과 반군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일부는 침묵을 선호하지만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질문: 우리가 아직 접하지 못한 주제, 즉 마치 시리아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불일치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불일치가 우리를 매우 심각한 갈등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이것은 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고 테러와의 전쟁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으로 난민의 흐름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작업을 절대적으로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완전히 명백합니다. 그것이 일부 주요 지역 충돌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범주에서 말하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안정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90년대, 2000년대 초 러시아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형이 적용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일부 다른 국가.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설교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 손에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대사관에 대한 공격 #8 이것은 현대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아는 한 이란 당국은 이 포그롬의 선동자 몇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참여가 요구된다면 우리는 갈등이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질문: 회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방은 러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준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8년 피파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판의 물결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십니까? 러시아어가 독일어보다 더 큰 언어인 것 같습니다. 독일어에서 러시아어로 질문을 번역한 길이에 관하여. 블라디미르 푸틴, 독일어. 더 정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어는 더 다양하고 우아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 괴테와 같은 뛰어난 사람들에게 독일어는 매우 우아하고 아름답게 들리지만 독일어에서만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느낄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은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의 두뇌를 속이기 위해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의 민주주의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립한 것처럼 민주주의 #8 그것은 인민의 힘이며 권력에 대한 인민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치 세력에 의한 단독 통제의 접종을 잘 익혔습니다. #8 공산당, CPSU. 따라서 물론 우리는 오래전에 선택했고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제 77개의 정당이 의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 직선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도구를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분야에서 동일한 진보한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8 미국, 유럽 #8 독일어, 러시아어, 인도어. 미국 역사상 소수의 유권자가 지지한 다수의 선거인이 대통령을 선출한 경우가 2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8 민주주의의 부족 또는 무엇? 당연히 아니지.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문제가 아니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 지도자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했듯이 미국에서는 수십억 달러 없이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의 의회 제도에 대해 그들은 항상 나에게 말한다. 당신이 대통령으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그러나 의회 제도에서는 1인칭 앤드 샵 8 210, 정부 수장 앤드 샵 8 210, 일반적으로 제한 없이 횟수는 정부를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 지도자의 직접 선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역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 글을 쓰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그들의 요구에 응답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과 관련된 많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정치적 다툼과 정치적 투쟁에 스포츠를 사용하려는 것은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주간 수준에서 문제가 있으면 스포츠, 예술, 음악, 발레, 오페라 앤드 샵 8 210, 이것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예술과 스포츠의 이러한 역할을 경시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지원해야 합니다. 비고, 대통령 각하, 훌륭하고 매우 상세한 대화에 감사드립니다. 노이엘리브.com 무료 전자 도서관 http://no이엘리브.com에서 책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세요. http://no이엘리브.com/카멘트/푸틴 밑줄 블레디미어/인터비오 밑줄 네메트스커모 밑줄 이즈더니어 밑줄 빌드.html 저자의 모든 책 http://no이엘리브.com/오서/푸틴 밑줄 블레디미어.html